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장혜성 선배님을 또 모셨습니다. 김일성 계열의 6.25 남침전쟁 주역들의 말로 예. 2탄입니다. 예, 최현으로 먼저 개시합시다. 최현, 예. 최룡의 애비. 최현이 이름은 원래 최득권이고 최현이 아버지가 조선 독립군에서 그 홍범도 부대에서 거기서 뭘 했어요. 하다가서 마지막에 홍범도 부대가 소련에 넘어갔는데 그때 최현이도 넘어갔다 그래요. 넘어가서 그 인병국 부대하고 홍범도 부대 그 연락을 왔다 갔다 하면 9살짜리가 말타고 한 김일성보다 더 혁명 역사가 훨씬 더 높죠. 우수리 지방에서까지 활동했다니까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예, 근데 최현이는 그러다 나니까 공부를 못한 거예요. 맞아요. 학교 문턱에도 못 가보고. 학교 문턱에도 못 가보고, 뭐, 빨치산 때 뭐 작전할 때는 감자하고 콩, 깐장콩, 노란콩 넣고 작전을 짰다 그러잖아요. 예. 천부적인 감각을 갖고 작전을 했다잖아요. 최현이는 8.15 해방 직후에 어떤 직책을 갖고 북한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거 좀 얘기를 하자면 또 그 긴 얘기인데 최현이 38 경비旅団 류단장을 했어요. 38 경비旅団 류단장. 그 황해북도 토산군에가 있으면서 거기서 그 38 경비旅団 류단장을 하면서 마누라는 김철호잖아요. 다 얘기를 하자면 긴 얘기인데 김철호가 그 항일할 때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서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네, 맞아요.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거기 그 일본 군대 간호사하고서 이렇게 붙어서 거기서 난 게 최룡해예요. 최룡해. 예. 그래고서 그것 때문에 저 류단장하다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한직에 물러 앉아 있다가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김일성이가 그 무서위 부대가 동부전선에서 맥을 못 춘 것 같거든. 그러니까 무저희 대신에 최여희 이군단장으로서 임명했어요. 승격시켜서 임명하고. 임명을 했는데 최여희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정말 무식하게 짜기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뭐 누구든지 간에 그런 자리에 올려놓으면 뭐 다 하는 거고. 싸움은 해봤겠다. 예. 그 후에도 전쟁이 끝이 난 다음에 최신상도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김창보인의 부대 전에 깔리고 무력부장도 또 시키고 민족보위 상도했댔잖아요. 예. 그렇게 했는데 정치적인 그 생명은 마지막에 유지했다고 봐야 되죠. 하도 무식하고 맞아요. 하다 나니까 김일성이가 항일 투쟁을 같이 했던 정적을 칠 때도 딱 끌고 다닌 거예요. 끌고 공격을 한 거예요. 완전히 무식하다니까. 무식한 게 용감하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속 하다 나니까 정치적으로 나름 장수했거든요. 6.25 남침 범죄 전쟁의 주역들에서 오늘날까지 그 후손이 살아남아 있는 게 지금 최룡이 하나예요. 맞아요, 그렇죠. 하도 무식하게 김일성을 따라다니며 충실하다 나니까. 예, 옳습니다. 최현이는 그저 그렇게 갔다. 뭐 자기는 뭐 김일성이 지시를 받고 제2전선에서 뭐 태백산에서도 빨치산하고 그렇게 떴다 고지만 상북하는 유행군을 따라 못 가서 어쩔 수 없이 가져가지고. 사실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게 무슨 적구투쟁을 하려고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앞을 다 북군이 막았으니까 그쪽으로 나갈 수 없으니까 거기 떨어져서 남은 게 적구투쟁이 됐어요. 오늘 어쨌든 무식하게 충성하다 나니까 그러다 나니까 최룡해가 오늘날까지 남아있는데 지 애비보다는 좀 똑똑하겠지요. 종합대학원 다녔으니까. 공부야 글쎄 좀 많이 했으니까 그건 맞는데 그 최룡해 사실은 그 일본 군대 간호사 엄마 그 사회에서 나기가 이건 무슨 성분을 낳고 말하면 어느 쪽이 나가는지 친일파하게 하겠는지 최룡해는 그래서 그런 인물이야. 내가 있을 때는 중앙사업청 위원장 했는데 근데 뭐 최룡해 어쩌고 하면 내가 서울로 보면서 그 도산에 가서 들었던 그 얘기가 생각이 나서 너 무슨 얼마나 잘난 척해도 너네 엄마는 일본 군대 간호사 했던 여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김일성이나 김정일이한테 충실한 거는 그 지난 시기에 아무리 과거가 문제가 돼도 다 덮어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가차없이 처단되는 게 북한 체제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두 번째 인물입니다. 김일성 족속의 6.25 전쟁에서 항상 단골맨으로 등장하는 백공호 땅크 사단이 있어요. 땅크 사단의 사단장이 유경수였거든요. 유경수 원래 이름은 유삼손이지 않습니까? 유삼손이 맞습니다. 유삼손인데 그
이 유삼선이도 연길현 어디에서 저기 그 항일육기에 들어갔어요. 들어간 다음에도 항일연군 제1사단 독립1사에 거기서 대원을 하고 뭐 이렇게 차츰차츰 올라가다서 마지막에는 중대장까지는 했습니다. 아무튼 간에 6.25까지 얘기를 한다면 6.25 때 백공호 땅크 처음에 류단이 됐어요. 류단으로 나갔다 서울 점령을 하고 서울 점령한 다음에 백공호 땅크 류단을 땅크 사단으로 승격시키고 땅크를 한 대도 주지 못했습니다. 땅굴 못했죠. 대전 나가고 나니까 땅굴 다 파괴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거예요. 근데 그래가지고 유경수가 나름대로 어쨌든 전쟁이 끝이 날 때까지 인민군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으면서 있었는데 이 사람은 58년도에 사냥을 나갔다가 그 말하자면 그 부관이 지금 장탄한 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 어떻게 잘못하면서 그 오발 사고를 해서 유삼선이 죽었어요. 아, 그때 죽기 잘했네. 잘했어요. 그렇잖아요. 친솔부대 출신은 아니기 때문에 또 종파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김광협으로 나갑시다. 예. 김광협이는 6.25 때 어떤 지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야, 김광협이 오사 사단장을 했어요. 사단장을 했는데 강협이는 원래 항일연군 때 1호군에서 지대장을 했는데 이 사람도 역시 황포공관학교 졸업생이고 중공산다에서 저 동북에다 파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뿐만 아니라 최용호인이 그다음에 그 안중근 선생님의 그 사촌 동생 안모이라는 사람 하나 그런 사람들 여러 명 저 중공산다에서 파견해서 나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지대장도 했고 그다음에 좀 높은 자리에서 많이 있다가서 그다음에 솔린에 들어가서 대대장은 못했어요. 그때 대대장이 그 4개 대대인가 있었는데 거기서 1대대는 대대장이 김일성이 됐고 2대장은 안길인가 됐고 뭐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서도 뭐 중요 직책은 못하고 있었는데 후에 북한에 나와서 6.25 때 오사 사장을 했거든요. 오사 사단장. 예. 오사 사단장은 처음에 최충국이 먼저 하다가 안동 전투 때 최충국이가 죽고 그다음에 광협이가 그 사단장을 했다고 그래요. 네, 최충국이는 안동 해방 소위 점령 작전에서 죽고 그 자기 고향이에요. 안동이. 아, 그럴 거예요. 네, 김광협이는 6.25 전쟁 이후에 종파를 몰려서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언젠가 김일성이 간염에 걸려서 되게 안 하는 놈이네. 그래서 심지어 김일성이 죽는다 산다 이런 정도까지 갔대요. 근데 그때 내각 제1부수사의 김광협이 됐는데 돌아가는 소문이에요. 지금 그 당조안의 요인들이 다 그 김일성의 그 백문안 지금 같아서 나오는데 나오면서 김광협이가 이런 말을 했대. 자, 이제 저 수상님이 죽기만 하면 누가 수상을 한다? 딱 그 한마디를 했대요. 이게 말하자면 속이 많이 들여다 보이는 소리를 했다는 거지. 내가 수상을 한다 소리를 했다. 그거 못해서 그런 얘기를 했다 해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을 밉게 보던 차에 그 후에 유일적 지도 체제가 나오면서 그걸 찬성 안 하니까 그래서 가차없이 제끼는 헷갈린 거죠. 김광협이 어쨌든 6.25 남침 전쟁 때 한길 사단장까지 하며 공로를 나름 세웠는데 김일성이 지금은 누가 한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밑배여가지고 결국은 처리됐다. 그러면 남일로 넘어갑시다. 남일은 소련계 출신 아닙니까? 소련계 출신입니다. 그 소련계에서는 정확히 저도 모르겠는데 주고부 밑에서 주고부를 하면 소련은 그 이중영웅, 삼중영웅이고 주고부 밑에서 뭘 했다는 건 믿지 못할 소리고 근데 소련 군대에서 뭐 소장과 중장과 뭐 그렇게 달고서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6.25 때는 뭘 했는지 처음에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 정전협정할 때 정전담판위원회 그 대표로 나와서 거기서 나름대로 뭐 역력한 공을 세웠다고 그러는데 잘 모르겠어요. 남일이는 스탈린이나 국동군 그쪽에서 그 북한이 새로 하는 괴뢰 지도자를 누구 앉히겠는가 할 때 그 검증을 한 조선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김일성을 검증한. 그래서 남일이는 김일성도 함부로 못 다쳤어요. 그렇대. 체크하고도 연결이 있고. 거기에 있을 때 김일성이 대위 때 남일이는 소자를 했다니까. 그런 말 그러니까 이렇게 됐는데, 근데 남일이는 그 후에 차사고로 죽었거든요.
그 차 사고라는 제가 대학 다닐 때인데 나도 대학 다닐 때. 남일이 아들이 우리 철학부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 김일성이 그 지시를 받고서 안주에 나가서 뭐 지도 사업하고서 돌아오댔는데 그래도 고개가 별로 높지도 않은 그런 고개라고 그래요. 지금 고개로 올라가는데 위에서 웬 트럭이 내려오는데 그게 위험해 보여서 옆에다 차를 세우고 있었대. 차를 세우고 있는데 그 차가 곧바로 와서 옮겨버리고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남일이 거기서 사망했다고 저 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74년 3월달하고 4월달 2달 동안 교도대 나갔는데 바로 골루드로는 월로리에서 우리가 군사 복무를 했거든요. 그때 남일이 차를 밀어버린 운전수가 달아났다나? 그래가지고 우리 야밤이 비상 걸려가지고 수색작전까지 나갔댔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일이는 국에 많은 사람들이 김정일이가 죽였다. 맞아요,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게 차가 국가보유 사람 더구나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국가보유에서 김정일이 지시를 받고서 죽였다는 거 맞는 거 같아요. 남일이 그 운전수를 잡았단 말도 없었고 어떻게 재판했단 말도 없었고. 그거 후에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운전수가 있잖아요. 그 감옥에 들어갔다고 그래요. 들어가서 한 1년 있다가 나와서 한복동 명천군당 조직부부장인가 뭐 그렇게 돼갖고서 나왔다고 그래요. 그 김정일이가 시킨 거지. 그러니까 정일이가 죽였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맞지요. 그 다음에 박헌영을 봅시다. 박헌영이는 남로당 파로서 미제의 고용 간첩 혐의를 쓰고 죽었거든요. 말도 안 되는 박헌예뿐이 뭐 아니고 리승엽이요, 이강국이요, 남로당 파는 다 그렇게 미제 고용간첩이라고 죽였는데 이 사람들이 1900 초년부터 공산주의 운동을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정신 나갔다고서 그런 고용간첩질을 하겠나요? 전쟁 패전의 책임을 박헌영이한테 뒤집어 씌운 거예요. 55년도에 교수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묘하죠. 우리 출판사 세법에서 김덕선이 아버지가 전사자예요. 열사자고. 얘 아버지가 그때 군 검찰소에 있으면서 박헌영을 신문했대요. 박헌영을 신문하고 박헌영을 군사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내리고 박헌영이 처형된 다음에 대동교를 건너서 퇴근하다가 저격당해 죽었어요. 평양 한복판에서. 저런. 용 패드립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다 있었거든요. 박헌영 사건은 너무 요란하니까 제끼고 우리 그 전에서도 말했듯이 최현, 유경수, 김광엽, 남일, 박헌영 여기서 유경수의 자식들은 그 자식이 무슨 자사고인가 뭐 그런 걸로 사망했다고 내가 얘기 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은 그냥 살아있었고 북한에서도 나름대로 잘 유지하고 있다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유경수하고 이제 그 황순이 자식들 중에서 그래도 나름 충실했는데 내가 여기서 한마디 하고 싶은 거는 재현은 무식쟁이니까 제껴놓고 정치적인 그건 없으니까 유경수, 김광엽, 남일, 박헌영 끝까지 살아있었더라면 정치범 시험생 무조건 끌려가게 돼 있어요. 맞습니다. 김일성이한테서 억울한 사람은 100% 처리됐습니다. 딱 정적으로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유경수도 하도 빨리 죽다니까 그 딸이 남아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황순이는 그 후에 조선혁명박물관 관장을 오래 했잖아요. 최근에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황순임이 그 어떤 혈붙이도 오늘날 북한 김정은 최기득권에는 못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지. 김일성이 어쨌든 저하고 가깝던 사람은 자기한테 다시 가깝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김일성 공산세습 왕조 체제에서는 오히려 빨리 죽은 사람들이 후손들에게 피해를 안 줬어요. 옳습니다. 그래서 후손들에게 피해를 안 간 측면도 있지만 그 후손들이 또 기득권에 들어간 것도 없어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기껏 들어갔다는 김책이의 아들 김국태하고 재룡이가 오늘 살아남아 있어요. 나머지는 먼저 다 죽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저렇게 이게 김일성 족속이 자기가 일으킨 범죄적인 6.25 전쟁에서 자기 수족같이 부르던 주범들의 운명이에요. 맞습니다.
거기 뭐 그뿐만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자면 네. 56년 8월 종파, 58년 3월 종파 네. 여기에 그 6.25 주범이라면 김웅이나 방호사를 빼놓고선 얘기할 수 없을 게요. 네. 근데 김웅이나 방호사는 다 종파해서 다 총살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김일성의 족속한테 충성하면 할수록 총살될 확률이 더 높습니다. 더 높죠. 예. 그러나 이 사람들은 나름 공산주의에 충실한다고 그 길에 들어섰는데 김일성이는 자기 족속 세수 하나만 야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김일성이 마지막에 왜 자기 아들한테 더 그 정권을 주기 위해서 집착했는가? 그러니까 자기 이전에 그 너무 많이 죄악이 너무 많이 죽였고 예. 정적. 그러니까 이게 놔두면 또 스탈린과 같이 스탈린이 그 후에 죽은 다음에 다시 그 스탈린 죄악이 다 만천하에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김일성의 족속은 저게 언젠가 드러날 건 뻔한 일인데 오산제도 너무 어이없는 오산을 한다고 밖에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산 김일성 족속은 극악무도한 계급주의자 플러스 봉건 세습주의자입니다. 예, 공산 봉건 세습주의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를 받들어서 이렇게 나름 공산주의 이름에 충실했던 사람들 김일성 족속의 손으로 다 매몰시키고 매장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최현, 오진우, 오백룡 이거는 이 사람들에 비하면 코 흘리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무식하기 때문에 무식하기 때문에 정말 학교 문 앞에도 못 가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오늘 이렇게 북한 김일성 족속이 일으켰던 6.25 범죄 전쟁에서의 주역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말로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끝을 한번 각자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